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DSB 연구일 소속 석박통합과정 강영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Navigating the Metric Maze, a Taxonomy of Evaluation Metrics for Anomaly Detection in Time 시리즈입니다. 타임 시리즈 어노마리 디텍션에 사용되는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정리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아카이브 프리프린트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논문에 대한 오버뷰, 그 다음에 시계 이상치 탐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 2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각 평가 지표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그 다음에 이 평가 지표들을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만큼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에서 좀 나눠서 두 편으로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본 논문은 이 TSAD, 이 타임 시리즈 어노마리 디텍션에 대해서 이 20가지의 평가 지표를 정리를 하고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 평가 지표들을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10가지의 속성에 따라 분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20가지 모두 이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어노마리 디텍션, 시계열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이상치 탐지란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과 다른 이상치를 탐지하는 과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t 시점에서의 이상치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과업입니다. 시계열 이상치 종류와 방문론의 종류, 적용 문제들입니다. 이상치 종류는 포인트, 컨텍추얼, 컬렉티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 어노멀리는 데이터 포인트 또는 표준에서 갑자기 벗어나는 시퀀스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상한 및 하한 한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는 값을 포인트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컨텍추얼 어노멀리는 짧은 시간 동안 관찰된 데이터 포인트 또는 시퀀스를 나타내고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진 않지만 주어진 컨텍스트를 고려하면 이 데이터 포인트가 예상 패턴이나 모양을 벗어나는 이상치를 말합니다. 컬렉티브 어노멀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상 데이터와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데이터 포인트 집합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레이블 유무와 이상치 사용 여부에 따라 슈퍼바이즈, 어슈퍼바이즈, 세미 슈퍼바이즈를 나눌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는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정상과 이상 데이터 모두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되 보통 정상 데이터보다 이상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데이터 인밸런스 문제를 접근합니다. 언슈퍼바이즈는 수집된 데이터가 정상인지 보장이 되지 않고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을 때 대다수의 데이터가 정상이라고 가정하고 학습을 통해 정상과 이상치로 분류하게 됩니다. 세미 슈퍼바이즈의 경우 수집된 데이터에서 정상인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이상치에 대해 정확히 레이블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언슈퍼바이즈나 세미 슈퍼바이즈로 많이 접근합니다. 모델 타입 종류는 스태티스컬, 프로버스틱, 클러스터링, 니어스트 네이버스, 덴시티, 딥러닝 기반 모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이상치 탐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레딕션 베이스입니다. 프레딕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시켜서 다음 값들을 예측을 하게 하고요. 그렇게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이상징후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통은 현재 시점 이전의 값들을 인풋으로 사용하고 현재 시점 값을 예측을 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입니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는 시계열 데이터를 재구축하도록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전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값을 인풋을 해서 재구축을 하고 이 재구축 오차를 사용해서 이상징후를 식별하게 됩니다. 시계열 이상치 탐지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보통 이러한 시계열이 있을 때 디텍터 모델을 통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하고 이 스레시홀드를 통해서 이상인지 정상인지 레이블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논 바이너리랑 바이너리입니다. 논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이 스레시홀드를 통해 레이블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노멀리 스코어 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너리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 스레시홀드를 통해 레이블링을 진행한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이 어노멀리 스코어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스레시홀드를 다음과 같이 그게 되면은 이 해당 시점에서만 이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상치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레시홀드가 바뀜에 따라서 이 레이블링이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 정상인 부분, 이 빨간색 X 쳐져 있는 부분이 이상인 부분입니다. 이 위에 이 시퀀스 같은 경우가 이 실제 어노멀리인 부분이고, 이 프랙션 1, 프랙션 2가 이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입니다. 이 트루 어노멀리는 이 이상 세그먼트가 총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랙션 1은 첫 번째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예측을 했지만 두 번째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측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 한 번 탐지를 했고, 두 번째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도 한 번 탐지를 했습니다. 이 탐지한 이 포인트 개수로 봤을 때는 이 프레딕션 1이 프레딕션 2보다 더 많이 탐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상 세그먼트 자체로 봤을 때는 이 프레딕션 2가 이 이상 세그먼트 두 개를 모두 다 탐지를 했기 때문에 더 잘 탐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이 프레딕션 1과 프레딕션 2 중에 어느 경우가 더 잘 탐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두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이 이상 세그먼트가 총 3개가 존재를 합니다. 프릭션 1 같은 경우는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만 예측을 했지만 이 5개를 예측을 한 경우이고요. 프릭션 2 같은 경우는 이상 세그먼트를 2개를 예측을 하였고, 마지막 하나는 예측을 잘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 프릭션 1 같은 경우가 프릭션 2보다 이 포인트 개수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예측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이상 세그먼트 단위로 봤을 때는 프릭션 2가 3개 중에 2개를 예측을 했고, 프릭션 1이 이상 세그먼트 3개 중에 하나를 예측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이 트루 어노멀리에 이상 세그먼트가 하나 존재하고, 이 이상 세그먼트 안에서 이상치는 7시점 동안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딕션 1에서는 이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 단 한 시점만 이상을 탐지를 했고, 대신 펄스 알람이 한 번 울렸습니다. 이 프리딕션 2에서는 이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 6시점을 탐지를 했지만 6시점에 펄스 알람이 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프리딕션 1은 펄스 알람이 굉장히 적지만 이상을 하나밖에 탐지하지 못했고, 프리딕션 2는 펄스 알람이 많지만 이상 세그먼트에서 여러 시점을 탐지를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과연 이 중에 어느 게 더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는 앞선 예시랑 동일하게 이상 세그먼트 하나가 존재하고 7시점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프랙션 1하고 프랙션 2 같은 경우 둘 다 모두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 정확히 이상을 탐지를 하고 있는데요. 프리딕션 1 같은 경우는 앞선 두 시점에서 펄스 알람이 울렸고, 프리딕션 2 같은 경우는 뒤에 한 시점에서 펄스 알람이 울렸습니다. 물론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이 두 시점, 이 한 시점은 모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프릭션 1 같은 경우는 이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 사전 탐지일 가능성이 있고요. 프릭션 2 같은 경우는 이상 세그먼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상이 지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랬을 때 이 두 시점과 한 시점이 틀렸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평가 지표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 평가 지표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전 매트릭스란 이제 이상치 탐지에서는 정상을 정상으로 잘 구분했는지 아닌지, 이상을 이상으로 잘 구분했는지 아닌지를 카운팅하는 이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이 컴퓨터 매트릭스에서 퍼지티브가 이상치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 중심적으로 다뤄야 할 점이 이
이상치, 어노멀리이기 때문에 어노멀리가 포지티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포지티브라는 단어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포지티브는 어노멀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노멀리인데 어노멀리로 잘 예측한 경우가 이제 트루 포지티브가 되겠고요. 어노멀리이지만 정상으로 예측한 경우가 false 네거티브. 근데 정상이지만 이상치로 잘못 예측한 경우가 false positive. 그리고 정상을 정상으로 잘 예측한 경우가 true negative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평가지표 6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curacy, recall, precision, F1 score, false positive rate, precision, K 이렇게 6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accuracy 같은 경우는 올바르게 예측된 이 포인트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포인트들 중에서 이 true positive, true negative, 이상을 이상으로 잘 판단한 경우랑 정상을 정상으로 잘 판단한 경우의 비율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리콜 같은 경우는 실제 이상 중에 그래서 실제 이상 중에 true positive와 false negative 중에 이 true positive로 예측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프레시전은 반대로 이상으로 예측한 것들 중에 실제 이상인 비율을 나타내고요. F1 스코어는 이 프레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false positive rate FPR 같은 경우는 실제 이상 중에 정상으로 예측한 비율입니다. 이 프레시전 K 같은 경우는 이 어노멀 스코어가 가장 높은 K개의 포인트만을 가지고 프레시전을 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리콜, 프레시전, F1 스코어이고요. 이 어큐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안에 트루 네거티브가 들어가기입니다. 결국 이 정상을 정상으로 잘 예측한 경우의 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상치 탐지 같은 경우는 이 이상의 비율이 이 정상의 비율보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트루 네거티브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리시는 이상 탐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평가 지표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리콜하고 프레시전, F1 스코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어떤 것을 이제 중점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리콜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프레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이 현업에서는 이 프레시전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false positive가 들어가 있는데 false positive는 결국엔 false 알람이 되거든요. 이 현업에서는 이 false 알람이 적어야지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프레시전은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정통적인 평가 지표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계열 데이터도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상치들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평가 지표들은 이 포인트 바이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독립적으로 취급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조 증상, 사전 탐지, 시간적 지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성능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스레시홀드 설정이 어렵다는 건데 이건 사실 전통적인 평가 지표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 지표들에서도 정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적절한 스레시홀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적인 평가 지표들은 이 특정 스레시홀드에서만 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성능이 매우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최적의 스레시홀드를 찾는 데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 이어서부터 어떠한 평가 지표들이 제한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가지 평가 지표들에 대한 탁소노미이고요. 크게는 바이너리랑 논 바이너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너리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너리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F스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 지표들이 많고요. 이 다른 매트릭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F스코어를 기반을 할 때 이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컨퓨전 매트릭스의 프리시전 리콜을 베이스로 하는 게 있고 이 프리시전 리콜을 새로 정의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이제 이상을 탐지했는지 아닌지 카운팅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제 포인트 와이즈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이 포인트 와이즈로 비교를 한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수정한 카운팅 매트릭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런
카운팅하는 방법을 새로 제안한 평가 지표들도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와이즈 F스코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와이즈 F스코어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전통적인 평가 지표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각 시점을 단일 관측으로 취급해서 F스코어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와이즈 F스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현하기가 쉽고 결과를 이해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포인트 노멀 세그먼트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 시점에 대해서 이상을 탐지를 했고 이 시점에 대해서 펄스 알람이 울렸고 이 시점은 이상을 잘 탐지하지 못했다 등 결과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이 포인터 바이 포인트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 이벤트에 따른 가중치가 따로 없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뭐 사전 탐지라든가 전조 증상, 뭐 지연 탐지 등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인트 어저티드 F스코어입니다. 이 PA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이 PA 같은 경우는 실제 이상 세그먼트 내에서 어떠한 단위 시점이라도 감지가 되면은 결국엔 관리자가 이 이상 세그먼트를 식별을 하고 이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트릭 계산하기 전에 이상이 하나로 탐지가 되면은 이 연속 세그먼트를 다 비정상으로 이상으로 표시한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엔 너무 낙관적인 점수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지금도 이 정도로 좀 길지만 만약에 이상 세그먼트 자체가 100 시점이 있고 근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탐지를 하면은 이 100 시점을 모두 다 맞게 해 버리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점수를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고 다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이 무작위 측정 랜덤 샘플링 한 경우가 이 매트릭을 사용했을 때 다른 이제 소타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봐서 이 평가 지표의 한계점들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문이 이 논문인데요. 뭐 여러 논문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논문을 갖고 왔습니다. 이 아래 논문인데 거기서 이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피겨들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 이제 맨 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모델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가운데가 뭐 실제 레이블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가 이제 랜덤 어노멀 스코어인데 이 구간이 이제 실제 이상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노멀 스코어가 잘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 어저스트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레이블링이 구성이 되는데 동일하게도 이제 랜덤 어노멀 스코어는 굉장히 랜덤하게 진행을 하다가 우연히 여기 한 지점이 이 스레시홀드를 넘었고 이 지점을 탐지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지점에 대해서 잘 이상으로 탐지한 레이블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에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저희가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지만 이 같은 경우 그냥 랜덤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이 모델하고 이 랜덤하고 모두 동일한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게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어저스트를 적용했을 때 이 랜덤 스코어를 했을 때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딜레이 스레시홀드 포인트 어저스트 F 스코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어저스트 하는 거는 동일한데 이상 세그먼트 내에서 이 K 시간 내에만 이상이 예측되는 경우에만 감지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상 세그먼트에서 이상을 탐지해서 식별할 수 있다는 거는 앞서서 포인트 어저스트랑 굉장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상이 발생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K 시간 내에 무조건 탐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데 그렇지 않다. 이 K 시간 내에 하나도 탐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아무리 예측이 되었다 해서 false negative로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예시를 그려놨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상 세그먼트가 존재를 하고 이 앞에 6시점을 정상으로 잘못 예측을 했습니다. 네, K를 7보다 작게 7보다 크거나 같게 했을 때는 이 시점이 K 시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상 세그먼트를 모두 다 탐지했다라고 가정해서 여기는 이제 모두 이상으로 레이블링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K가 7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이상을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점도 모두 이상으로 탐지하지 못한, 이 이상 세그먼트는 하나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레이블링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어저스트 매트릭 at K%, PA%K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이 PA 쓰는 거는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이 PA 같은 경우는 너무 과대평가가 있고, 이 포인트 와이즈 같은 경우는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이 PA%K를 제한하였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상 세그먼트 내에서 올바르게 감지된 이상 개수의 비율이 이 K%를 초과하는 경우만 PA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이상 세그먼트 내에서 이상을 탐지한 것이 K보다 작다, 그러면 PA를 적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상을 스레시홀드를 넘는 이상으로 탐지된 것이 K%를 넘었다라고 하면 이 PA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예시입니다. 여기서 PA가 만약에 PA K가 0%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나라도 탐지되면은 PA를 적용하는, 아까 PA 퍼센트 아니 포인트 어저스트 F 스코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K가 여기서는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탐지한 이 이상이, 이 전체 이상 세그먼트 비율이 16%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PA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두 시점만 탐지했다라고 가정해서 성능을 내게 되고요. 이 제안한 이 해당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 K%를 바꿔가면서 성능을 리포팅을 했고, 전체에 대한 성능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K를 0부터 100까지 바꿔가면서 이 F1 스코어를 리포팅을 하고, 그거에 대한 AUC를 총 성능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레이턴시 앤 스파스티어의 F 스코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어저스트 매트릭이 얼리 디텍션, 빠르게 탐지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제한된 매트릭이고요. 따라서 이제 첫 번째 트루 포지티브가 발생한 이후에 인접한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만 값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시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트루 포지티브 이외에만 이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 이상을 탐지했다라고 조정해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펄스 포지티브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경우보다 흩어져 있는 경우에 좀 더 많은 리소스, 결국에는 이 펄스 알람이 울려서 계속해서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점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 진행된 개수 NA에서 다운 샘플링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사실 그 이 펄스 포지티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이상 세그먼트 안에서 이 포인트 어저스트가 들어가면서 이 과대평가가 될 수 있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면은 여기서는 n을 3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사실 모두 정상 구간이지만 이상이라고 펄스 알람이 울렸고, 그래서 펄스 알람이 이 N3 안에 하나라도 펄스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펄스 알람이 울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이 구간은 실제 어노멀리 구간이지만 어노멀리라고 하나도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0으로 레이블링 되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상 구간이지만 이상 구간이고 결국 이상 하나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레이블링 해준 거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정상 구간이지만 이상이라고 한번 두 번 펄스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1이라고 레이블링 돼 있고, 이 구간은 정상 구간이고 모두 다 정상으로 잘 예측했기 때문에 0. 그다음에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상 구간이고 이상이라고 잘 예측했기 때문에 1.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상 구간에 포함이 되지만 사실 이제 이상이라고 탐지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 트루 퍼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모두 탐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1로 레이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로 다시 한번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저는 n을 6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정상 구간이고 모두 다 정상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정상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상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모두 다 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false negative. 이 구간은
이상 구간인데 이상이라고 예측하는 구간이 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 구간.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상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앞에서 이상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false positive로 표시가 되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정상 구간이지만 false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false positive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운팅 매트릭을 재정의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 바이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이상 포인트 각 연속 세그먼트를 하나 이벤트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와이즈 F 스코어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포인트 어저스티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상 세그먼트 내에서 이상을 잘 탐지를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트루 포지티브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연속되는 이 false 알람, false positive에 대해서도 하나의 false positive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은 컴포사이트 F 스코어로 이 포인트 와이즈랑 세그먼트 와이즈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시션 같은 경우는 포인트 와이즈로 계산이 되고 리콜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 와이즈로 계산이 돼서 조합 평균으로 나타낸 F 스코어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리콜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을 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이상 같은 경우는 이상 이 시점마다 보는 게 아니라 이상 이벤트, 이상 세그먼트 하나를 잘 탐지했는가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이 프레시션 같은 경우는 결국엔 펄스 알람이 울렸냐 안 울렸냐에 좀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펄스 알람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을 하기 위해 포인트와 이제 프레시션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프레시션 같은 경우는 포인트 와이즈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밑에 이 세그먼트 단위로 계산되는 이 세그먼트 와이즈 리콜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임 톨런트 F 스코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시간적 허용 오차 타우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레시션하고 리콜을 재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프레시션부터 보시자면은 이 이상 세그먼트의 앞뒤로 허용 오차 타우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상이라고 예측한 이 지점들이 이 타워 안에 들어가도 맞았다라고 이제 쳐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상이라고 예측한 거에서 타워라는 허용 오차를 주고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약간은 이제 앞서서 뭐 사전 탐지라든가 전조 증상, 뭐 딜레이된 이상 지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그런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레시션하고 리콜을 재정의한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레인지 베이스드 F 스코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서 평가 지표들은 모두 그냥 포인트 바이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같은 범위 기반의 프레시션하고 리콜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탐지, 실제 이상 세그먼트의 중간 또는 끝에 있는 탐지에 대한 보상, 오탐지 알람을 방지하는 방법 같은 특정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레인지 베이스의 리콜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콜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이상 세그먼트에 대한 리콜의 평균 값을 전체 값으로 사용을 할 거고 이 리콜 하나를 계산을 할 때 그 이상을 탐지했는가 그리고 그 이상을 얼마나 탐지했는가를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오버랩 리워드 얼마나 탐지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오버랩 리워드에는 카디널티 팩터라는 게 있고 이 오메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먼저 카디널티 팩터 같은 경우는 이 오버랩된 파트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구간이 있을 때 이 M1, M2는 모두 한 파트, 한 세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모두 1을 얻을 수 있고 이 두 번째 어노말리 이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M2가 하나를 예측을 했고 이 M1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점이고 M2 같은 경우는 이제 1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이와 같이 이 M2가 앞서서는 세그먼트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세그먼트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씩 가져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W가 이제 얼마나 탐지했는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함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 같은 경우는 W 안에 이 델타라는 게 있는데 델타 같은 경우는 이 오버랩된 이 구간에 대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이어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오메가가 전체 이 M2가 어노말리 세그먼트에서 얼마나 탐지를 했는가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플랫이 있고 프론트, 백, 미들 네 가지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 같은 경우는 전체 어노말리 세그먼트가 길이가 3이고 이 중에 길이 두 부분을 탐지를 했기 때문에 이 3분의 2라는 점수를 얻게 되는데, 만약에 앞서서 탐지하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은 이 앞에 탐지한 경우가 이 뒤에 뒤이어서 탐지하는 경우보다 좀 더 가중치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전체 점수를 이 식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총 이 세 가지를 모두 탐지했을 경우 총 6점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이 앞에서는 3점, 이 뒤에서는 2점, 밑에선 가장 끝에서는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줄여가면서 앞에 탐지하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어노말리 세그먼트에 대해서 다 탐지했을 때는 6점이지만 여기서 3점, 2점을 얻고 마지막엔 탐지를 못했기 때문에 총 5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점수는 6분의 5점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백엔드 같은 경우는 반대로 뒤이어서 탐지하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반대로 1, 2, 3 이런 식으로 얻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미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지점에 좀 더 가중치를 둬서 1, 2, 1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이상 탐지에서는 이 플랫이나 이 프론트가 좀 더 유용하겠죠. 프론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상 세그먼트에서 굉장히 빨리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이 플랫이나 프론트를 좀 더 중점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콜에 대해서 이 예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1하고 M2의 결과를 따로따로 볼 건데요. M1 같은 경우는 이 이상 세그먼트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이상 세그먼트 하나를 탐지했기 때문에 이그센트 리워드가 1, 그리고 두 번째는 0. M2 같은 경우는 이 두 이상 세그먼트를 모두 탐지했기 때문에 1을 얻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카디널티 팩터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M1 하나, M2도 하나, 이 두 번째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M1 탐지를 못했고 M2 하나, 그래서 1을 얻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W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으로 봤을 때 M1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상 세그먼트 3시점을 모두 다 예측했기 때문에 1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M2 같은 경우는 이 3개의 시점 중에 2개의 시점을 탐지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돼서 3분의 2. 이 두 번째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 M2만 두 시점 중에 하나의 시점을 탐지했기 때문에 2분의 1. 그래서 오버램 위어드는 여기서는 1, 3분의 2, 2분의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1하고 M2의 리콜 같은 경우는 0.6, 0.6으로 동일하게 나왔었지만, 이렇게 수정된 이 레인지 베이스드 리콜을 사용했을 때는 M1 같은 경우는 0.5, M2 같은 경우는 0.79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인지 베이스드 프리시전입니다. 프리시전은 이제 리콜 계산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 리콜 같은 경우는 어노말리를 중심으로 이 예측한 구간을 봤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예측한 구간을 중심으로 이 이상 구간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리콜하고의 차이점은 이그지스턴스 리워드가 따로 없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이 카디널티 팩터나 이 W 계산하는 법은 동일합니다. 이 M1을 봤을 때 어노멀 세그먼트는 하나, 그리고 M2를 봤을 때도 이 어노멀 세그먼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112를 얻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프리시전 계산하는 값을 봤을 때는 이 카디널티 팩터는 앞서서 111이 되겠고,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 M2가 이상 예측 구간에서 어노멀리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M1 같은 경우는 이 세 시점에 대해서 이상 세그먼트가 세 시점 다 있기 때문에 1. 이 M2를 봤을 때도 이상 세그먼트, 예측 이상 구간이 두 시점이지만 어노멀리 이 세그먼트가 그 시점을 넘어가기 때문에 모두 1. M2도 M2의 두 번째 예측도 시점이 하나지만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가 겹치는 것도 이미 하나의 시점을 모두 벗어나기 때문에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기존의 이제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M1, M2 모두 1이라는 값을 보였지만, 이 수정된 레인지 베이스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M1은 0.5, M2가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프레시션하고 리콜을 봤을 때 모두 이 기존의 프레시션 리콜은 M1이나 M2나 모두 동일한 어,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수정된 프레시션하고 리콜을 사용했을 때는 이 M2가 M1보다 좀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1은 좀 더 첫 번째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예측을 했지만 두 번째 세그먼트에 대해서 하나도 예측을 못했고, 이 M2 같은 경우는 M1보다는 조금 첫 번째 이상 세그먼트에 대해서 짧게 예측했지만 이 첫 번째 이상 세그먼트, 두 번째 이상 세그먼트를 모두 탐지를 했기 때문에 M2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 시리즈 어웨어 F스코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지연된 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디텍션 스코어링, 탐지된 이상 징후수랑 포지션 스코어링, 얼마나 정확히 탐지되었는가, 이 두 가지 점수 전략을 통해서 탐지하는,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어웨어의 리콜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레인지 베이스트 리콜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상을 탐지했는가, 이상을 얼마나 탐지했는가를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을 탐지했는가 같은 경우는 이상 세그먼트 중에서 탐지한 이상 세그먼트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있는데, 이때 이 탐지한 이상 세그먼트가 단순히 겹쳤다고 탐지를 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오버랩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오버랩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일정 수준 오버랩 되어야지만 이상을 탐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랩 되어 있는 점수를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일단 단순하게도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랑 예측한 구간이 겹치는 구간, 그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값하고 이 뒤이어서 이 지연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연에 대한 보상은 이 역지수 함수를 사용을 하고 이 i에 대한 i 프라임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1분의 12 i t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밑에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예측 구간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랑 예측 구간이 겹치는 구간은 이 두 구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인덱스 7하고 8 구간, 이 두 구간이 겹치게 되는데, 결국엔 이 겹치는 구간은 2가 되겠고, 이 지연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연에 대한 보상은 이 최대 델타는 4까지 보게 되고 점차 감소하는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덱스가 9인 시점에 봤을 때는 이 마이너스 6, 20 그대로 가져다 습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총 델타가 4까지 볼 거기 때문에 델타 대신 4 넣어서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2. 현재 보고자 하는 인덱스는 9이고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의 가장 마지막 인덱스가 8입니다. 그래서 t a 프라임 같은 경우는 8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거의 계산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이게 이 현재 인덱스 9일 때의 지연 보상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인덱스 10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동일한데 현재 보고자 하는 인덱스가 10이기 때문에 이 값만 10으로 바꿔줬을 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총 이 오버랩 되어 있는 점수는 2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지연 보장 더해져서 3.88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8이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랑 이 프리딕션 구간에 겹치는, 얼마나 오버랩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수일 텐데요.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 안에서도 사실 이제 프리딕션 구간들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구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점수들을 모두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에 대한, 이 어노멀리 한 세그먼트에 대한 이 오버랩 되어 있는 점수들을 모두 더하고 전체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 길이로 나눠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88의 어노멀리 세그먼트 길이가 6인데 이 6으로 나눴을 때 결과 0.6466이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이거에 대한 스레시홀드를 0.5라고 줬을 때 0.6466은 0.5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이상을 탐지했다라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이 이상 세그먼트가 단 하나고, 그리고 이게 오버랩되는 점수가
충분히 오버랩 되어 있다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탐지했다라고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 하나를 제대로 탐지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은 이상을 얼마나 탐지했는가에 대한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구했던 오버랩 되어 있는 점수에다가 이 민 값을 통해서 1하고 이 오버랩 되어 있는 점수 중에 더 작은 값을 가져다 쓰게 되는데, 이 이유는 이 프레디션 구간이 현재처럼 이제 끝쪽에 걸쳐 있게끔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처음부터 이 어노멀리 이 세그먼트 시작부터 끝까지 다 포함을 하고, 심지어 그것도 넘어서도 약간의 지연 때문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보다 더 긴 길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제를 해 주겠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만 정확히 다 탐지한 점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민 값 1 값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랩 되어 있는 점수랑 1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져다 쓰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 하나에 오버랩 되어 있는 정도를 가져다 쓰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모든 이상 세그먼트에 대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상 세그먼트가 하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제 오버랩 되어 있는 점수가 0.6466이었고, 그건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긴 0.6466. 이 하나의 어노멀 세그먼트 점수의 평균은 0.6466입니다. 이렇게 계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리콜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상을 탐지했는가, 그리고 이상을 얼마나 탐지했는가의 점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파 값을 사용을 해서 단순히 탐지했는 거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은 이상을 얼마나 했냐가 더 중요할 것인지에 대한 가중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선 단순하게 알파를 0.5로 두었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 TAR, 이 D 같은 경우는 하나를 제대로 탐지했기 때문에 1, 그리고 TRP 같은 경우는 이상을 얼마나 탐지했는가 점수였던 0.6466이었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이 리콜 값은 0.8233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리시전 값입니다. 프리시전 값은 리콜 계산하는 방법이랑 동일하고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이 어노멀리 이제 세그먼트에서 프리시전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프리시전은 이 프리딕션에서 이 어노멀리를 보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오버랩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수를 계산할 때도 이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어노멀리의 길이가 아니라 이 프리딕션 길이가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TPP도 이 프리딕션 기준을 보다 보니까 이 민 값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민 값 필요 없고 오버랩 되어 있는 점수만을 더해서 평균을 낸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 이너스 타임 시리즈 어웨이 F 스코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예측한 그 예측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을 때는 좀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사례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예측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크로스 레퍼런싱이라는 방법이랑 이 예측에 대한 길이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웨이팅 스킴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콜 값 계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의 방법과 동일하게 이상을 탐지했는가, 그리고 이상을 얼마나 탐지했는가로 접근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탐지된 이상은 어떤 거고, 그리고 그 예측 중에 정예측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세트를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제대로 탐지된 이상 같은 경우는 앞의 방법하고 거의 유사하게 오버랩 되어 있는 구간들의 합, 그리고 이상 세그먼트 전체 길이로 나눠서 그게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제대로 탐지됐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프리딕션 같은 경우도 이 오버랩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더하고 이 프리딕션, 이 예측 길이 중에 오버랩 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서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그걸 정예측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예시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노멀 세그먼트 길이는 6이고 프리딕션 구간은 길이가 4이고 오버랩 되어 있는 점수가 2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탐지된 이상인지 확인을 했을 때는 전체 길이 6 중에 2를 탐지했으니까 6분의 2, 3분의 1 정도 오버랩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리딕션 같은 경우는 이 예측 중에 길이가 4고 그 중에 절반이 2를 탐지했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
오버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이 스레시홀드들을 예를 들어서 0.5라 두었을 때는 이 제대로 된 탐지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얘가 이제 0.5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탐지라고 볼 수는 없고, 정예측이라고 볼 수 있냐 했을 때는 얘도 0.5고 스레시홀도 0.5기 때문에 정예측은 맞다. 근데 하지만 이상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제대로 된 탐지된 이상 세트에서는 이 비교할 때 이 정예측 셋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예측들 간에 오버랩되어 있는 정도, 그리고 정예측 셋에서는 제대로 탐지된 이상 셋 안에 있는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와의 오버랩되어 있는 점수, 오버랩되어 있는 정도랑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 AD에서는 PC가 필요하고 PC에서는 AD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크로스 레퍼런싱이 필요한 작업이고요. 먼저 이제 AD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PC를 고정을 해줍니다. PC는 전체 프리딕션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프리딕션 셋 기준으로 이 AD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거된 어느 정도 제거된 AD 셋에서 AD 셋을 고정하고 PC를 PC 셋을 구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크로스해 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로 보자면은 위에가 이제 프레딕션 구간들이고 밑에가 이제 어노멀리, 실제 어노멀리 세그먼트들입니다. 이랬을 때 이 마지막 케이스 4에 대한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 전체 어노멀리 세그먼트 구간 중에서 오버랩되어 있는 정도가 굉장히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버랩되어 있는 구간 분의 이거니까요. 이걸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게 스레시오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제대로 탐지된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노멀리 셋에서 이 A4를 삭제를 해줍니다. C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A4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P4 또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P3를 기준으로 A3랑 오버랩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오버랩되어 있는 정도 비율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3도 이 PC에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랬을 때 A3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A3도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A2 기준으로 P2를 봤을 때 오버랩되어 있는 정도가 더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제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AD랑 PC랑 반복해가면서 제거를 해주고, 이 AD랑 PC가 변동이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 진행해 주게 됩니다. 변동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 하면은 AD랑 PC를 고정을 해두고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퀄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가 이 제대로 탐지된 이 AD 셋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예측된 예측 구간들이 이제 어노멀 세그먼트랑 얼마나 겹치는가를 더한 다음에 이 어노멀리 구간으로 나눠서 얼마나 탐지했는가에 대한 점수 SPA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을 탐지했는가를 0.5의 비율로, 그 다음에 이상을 탐지했는데 얼마나 탐지했는가의 비율을 0.5로 가져다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노멀리 모든 어노멀리 세그먼트들에 대한 이 점수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시전입니다. 프레시전은 이제 리콜 계산법이랑 거의 유사한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WP라는 가중치가 곱해지게 됩니다. 이 WP는 이 전체 예측이 포함되는 제곱근 길이분의 그 해당 예측 길이의 제곱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측 길이 중에 해당 예측이 포함되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중치가 곱해지게 되는데, 가중치가 곱해지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펄스 알람에 대해서 많은 페널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정예측 부분이 예측 길이가 길어질수록 좀 더 많은 리워드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필레이션 베이스 앱 스코어입니다. 어필레이션 베이스 앱 스코어는 이 실제 이상 데이터 구간과 예측 구간과의 연관성 개념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매겨 변수가 필요 없고 해석 가능한 매트릭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 이 기존 이상 탐지 매트릭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간적 인접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벤트 지속 시간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를 밑에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크라운 트루스가 다음과 같이 있고 프레디션 1과 프레디션 2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 프레디션 1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어노말리 세그먼트에 대해서 사전 탐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원래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보다 앞서서 예측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구간은 false alarm, false positive가 될 거고, 이 뒷 구간은 false negativ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 인접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으로 들고 있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노멀 세그먼트 두 번째에서 이 프레디션 1이 중간에 이제 예측을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디션 2 같은 경우는 이 어노멀 세그먼트 길이 전체만큼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이벤트의 지속 시간을 따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한계점을 들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단순히 이 프레디션 2가 여기서 더 길게 예측을 했고, 어노멀 세그먼트 두 개가 있지만 하나를 더 길게 예측했기 때문에 프레디션 2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거고, 프레디션 1은 여기서도 이미 틀렸고 여기서도 아주 짧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더 나쁜 점수를 받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계점을 들고 있고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verage distance between sets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이 프레딕션 셋 기반으로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가장 짧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기반으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이 프리디션까지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디스트 x, y 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거리를 기반으로 이 전체 시계열에 대해서 이 구간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걸 이제 유효 구간, 로컬 어필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거리들, 그리고 이 두 번째 어노멀리 세그먼트에서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들, 이 구간을 이 로컬 어필레이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컬 어필레이션에 들어가는 프리딕션하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기반으로 먼저 이제 프리션하고 리콜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기반으로 이 로컬 어필레이션에 들어오는 이 프리딕션까지의 총 거리들을 이 D 프레시션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로컬 어필레이션에 들어가는 프레딕션에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까지의 거리의 합을 이제 D 리콜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시간축을 기준으로 이 거리를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0에서 1 사이로 표시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0, 1 사이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정규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레시션이고요. 프레시션의 식은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 설명을 한번 진행하고 다시 올라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바이벌 펑션입니다. 이제 서바이벌 펑션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가 인풋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디스턴스는 이제 현재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그라운드 트루스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즉 이게 서바이벌 펑션이 의미하는 바가 현재 시점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라운드 트루스가 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바이벌 펑션은 이 다음과 같은 식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유효 구간 길이고,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의 길이입니다. 즉 유효 구간 중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 바깥에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될 확률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민값이랑 D값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D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점에서 그라운드 트루스까지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in dm은 이 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이 유효 구간 양 끝단까지의 거리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소문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3시 50분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이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이 3시 30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시 30분과 50분의 차이는 20분, 그리고 여기는 이 4시 10분, 4시 10분부터 5시까지 50분의 차이가 나고, 그 중에 작은 값은 20분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지점,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양 끝단에서 가장 짧은 지점까지, 이 지점까지는, 이 지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될 확률이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D의 기울기만큼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스턴스가 이 m보다 작게 되면은 여기가 d가 돼서 d 플러스 d, 2d가 돼서 좀 더 가파른 확률을 갖게 되고, 이 m보다 멀어지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완만한 확률 증가가 생기는 그런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효 구간의 길이는 90분이고 그라운드 트루스의 길이는 20분. 근데 현재 확인하고자 하는 지점이 이 지점인데, 이 지점부터 그라운드 트루스까지의 거리는 10분. 이 양 끝단의 가장 짧은 구간보다 더 짧기 때문에 여기도 10분. 그리고 이 d도 10분. 다 더하면은 1-90분의 4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0.556이라는 확률값을 갖게 됩니다. 즉, 이 3시 40분, 3시 40분에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될 확률은 0.556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레시전 같은 경우는 이 유효 구간 안에 있는 이 프레디션들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는데, 프레디션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프레디션에 해당하는 이 x값들, 모든 x값들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될 확률들을 모두 인테그랄해서 인테그랄 한 다음에 평균을 내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콜인데요. 리콜도 프레시전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앞서서 이제 프레시전 같은 경우는 유효 구간분의 그라운드 트루스 길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유효 구간 안에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반대로 그라운드 트루스가 프레딕션으로 들어갈 확률이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 트루스는 어느 지점에도, 이 유효 구간 어떤 지점에도 그 프레딕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이 유효 구간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m 값이 조금 달라지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프레딕션이 되는 것은 어떤 지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점에서 양 끝단, 유효 구간의 양 끝단까지의 거리 중 최소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유효 구간의 길이는 90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 현재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프레딕션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가 10분, 그리고 my 값은 40분. 그래서 10분하고 40분 중에서 민 값은 10분, 그 다음에 d도 10이니까 1-90분의 20이란 값이 나오고 0.778이라는 확률값을 갖게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그라운드 트루스가 갖고 있는 이 y값에 대해서 y값이 프레딕션이 될 확률들, 이 지점 값들을 모두 인테그랄해서 각 그라운드 트루스마다의 평균값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앞서서 이제 보여드렸던 식들은 유효 구간 안에서만의 리콜하고 프리션 값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어필리에이션 존의 프리션 리콜을 구하려고 하면은 각 어필리에이션 존마다 나왔던 프리션하고 리콜 값들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다음은 아더 매트릭스입니다. F1 스코어로 계산되지 않는 그런 평가 매트릭들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NAB 스코어입니다. NAB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누멘타 어노말리 벤치마크를 제안했던 논문에서 같이 제시를 했던
평가 지표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이 얼마나 일찍 예치되었는가에 따라 양수값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true positive, true negative는 양수에 임의의 양수값을 주고 false positive는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같은 경우는 음수의 값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양수값과 음수값 사이의 값을 같도록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스케일드 시그모델 스코링 펑션을 통해서 이 이상치 탐지 상대 위치에 따른 가중치를 정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true positive가 만약에 1이고 false positive가 -1이다. 그럼 1하고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이 상대 위치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주게 됩니다. 이 어노말리 윈도우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을 때 이 탐지한 위치가 이 이상치의 이상 세그먼트의 첫 번째 위치와 같다라고 하면 1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감소하는 그런 가중치를 보여주고 이 어노말리 윈도우 어노말리 세그먼트의 가장 마지막 시점에만 예측했을 경우는 0점, 거기서 점점 멀어질 경우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노멀리 이벤트에 대해서 언제 탐지했는가를 언제 탐지했는가에 따라서 이 점수가 달라지게 되고요. 첫 번째 탐지된 점수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측됐던 값들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어노멀리 이벤트에 대해서 이 탐지된 가중치들이 모두 더해지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 어노멀리 이벤트가 하나도 탐지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 예를 들어서 -1이었을 때 -1만큼 그 개수만큼 점수를 감점해주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두 점수를 구하고 나서 이 정규화 과정을 위해서 완전히 모든 어노멀리 이벤트에서 다 탐지했을 때의 경우랑 하나도 탐지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사용해서 정규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템포럴 디스턴스입니다. 템포럴 디스턴스는 이 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이블이 지정된 각 이상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예측된 이상 지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대로 예측된 각 이상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실제 이상 지점까지의 거리를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프레딕션 1, 2가 밑에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 했을 때 프레딕션 1으로 보면은 이 실제 이상 세그먼트의 첫 번째 시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예측된 이상 시점까지의 거리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요. 이 지점에서 예측까지의 거리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제 이상 지점에서 예측된 이상 지점까지의 거리는 7이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거리가 0이 되겠죠. 반대로 이 예측 지점에서 이상 지점까지의 거리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7 더하기 7에서 1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프레시션 2 같은 경우는 이 예측된 구간에 대해서는 이상 구간이랑 똑같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거리는 예측에서 이상으로도 0, 이상에서 예측으로도 0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상 지점 가장 가까이는 0이 되겠죠. 가장 가까운 0이 되겠고, 이 실제 이상 지점에서 예측까지의 거리는 하나, 반대로 예측 구간에서 이상 지점까지의 거리도 여기서는 0, 여기서는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TD는 2라는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바이너리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파트 1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논 바이너리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랑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결론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